자, 배임죄에 관련된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크로셔 매각 사건 나와 있는데 일단 별표를 쳐보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다음 카페에 가셔서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크로셔 매각 사건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기본서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본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는 40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횡령죄 파트에서 양도담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담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안 된다. 그쵸? 그리고 배임죄가 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최신 판례는 어떤 부분을 변경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안 돼요. 이것이 바뀌었어요. 이거 X 하시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자, 그 예에 나와 있죠. 예시에도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안 된다. 그쵸? 안 된다. 근데 배임죄도 안 돼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것도 지워버린다. 지운다. 그리고 여기 밑에 도표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적자하면 배임죄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기억반 나와 있죠?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횡령죄 안 되고 배임죄가 안 된다. 안 된다. 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뀐 부분은 뭐라고요?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요.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럼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밑에 판례에서 여기 마지막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나와 있죠? 그쵸? 이거를 X 하세요. 이게 폐기가 됐습니다. 배임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배임죄가 안 돼요. 자, 그 밑에 것도 안 돼요. 또 폐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이 판례를 두고 배임죄가 된다고 나오면 다 틀려요. 그래서 마지막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가 안 된다. 수입업자가 변제기 전에 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안 된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노트 가보시게 되면 노트 131페이지 가보세요. 131페이지 가보시면 양도담보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림 나와 있을 때 이 도표를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횡령이 안 되지만 배임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배임죄가 안 된다를 X라, 배임죄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X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노트 수정했죠? 자, 문제집 수정해 드릴게요. 자, 문제집을 가보시게 되면 배임죄 파트 가보세요. 배임죄 파트. 배임죄 파트를 가보시게 되면 724페이지 이를 가보시게 되면 문제 2번이 나올 겁니다. 2번.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있죠? 거기서 이 미음번인데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보관 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된다. 이게 옛날 거거든요. X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설도 수정하셔야 돼요. 미음을 X 하시고요. 이렇게 X 하시고 그리고 판례 번호를 지우세요. 지우시고 가로 열고 판례 변경 이렇게 적으세요. 정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이렇게 수정하셨어요? 됐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 다시 와보세요. 자, 크로셔 매각 사건. A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갑은 이 갑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래서 을은행이 채권자가 되죠. 1억 3천만 원을 빌려요. 대출 받았죠.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크러셔라는 그 인터넷 쳐보면 그 사진이 나올 겁니다. 포크레인처럼 커요. 근데 크러쉬가 부순다는 얘기잖아요. ER 붙이게 되면 부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걸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랬어요. 이 을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크러셔를 성실히 보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해서
위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가벽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옛날 판례대로 하면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판례로 바뀌었다 그랬죠? 바뀐 것은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걸 바뀌었습니다. 자, 그것이 밑에 2번인데 1, 2번, 2번, 3번 중에서 2번이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2번을 다시 한번 별표를 쳐보시고 2번 가기 전에 1번 더 볼게요. 자, 배임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를 배웁니다. 그렇죠? 배우는데 밑에 이러한 보호 관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끊고 여기까지 뭐 당연한 것이고 이익 대립 관계에 있던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서 상대방의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 신뢰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든지 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하는 이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볼 수가 없다. 즉 이것은 뭐다?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지문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지문도 좀 봐두셔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일단 끊고 그 다음은 또 똑같아요. 종전처럼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의 의무를 일정한 권한을 갖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옛날 지문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1번을 세 토막으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와 마지막은 종전대로 우리 판결 유지에서 많이 보았던 것이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지문이 처음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 등장하는 이 지문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밑에 2번 볼게요.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금전 채무입니다. 세모 쳐보시고 지금 지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서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쵸? 1억 5천만 원이 금전 채무잖아요. 그쵸? 그 소유의 동산 세무 쳐보시고 양도담보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자, 쭉 나와 있죠? 채권자인 뭐뭐에 대해서 뭐뭐뭐뭐 쭉쭉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에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 처리자가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주체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짜리. 됐어요? 자, 그 다음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가로 열고 초래하더라도 가로 닫고 즉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감소세무, 상실시키거나 상실세무 시켜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라든지 이러한 채권 실현의 위험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감소, 상실시켜서 위험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배임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했다고 했을 때 배임죄 주체가 될 수가 없을까? 그 이유를 제가 각주 1번에 갖다 놨는데 자, 볼게요. 자, 금전 채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 의무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 자신의 사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무인 것이지 따라서 타인 사무 처리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됐어요? 돈을 1억을 빌려서 1억을 갚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사무인 것이지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마지막에 채무자가 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동산에다가 양도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결론이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어서 배임죄가 될 수가 있지만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한 판례 배운 적 있죠. 레미콘 무슨 인쇄기 사건에서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인 것 같아요.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뭐 양도했다든지 양도담보를 제공했다 하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사무인 것이지 타인 사무가 될 수가 없다. 다시 올라가서 3번.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대해서 그쵸?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게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쵸? 여기가 1번.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주식에 관해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역시 그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3번에 1번이 동산이죠. 3번에 2번 두 번째가 주식입니다. 그렇죠? 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본서를 가보시게 되면 기본서 지금 405페이지 정정해 드렸습니다. 기본서 어디를 가보시는가 하면 457페이지 가보세요. 457페이지 가보셨어요? 그 457페이지에서 맨 위에 판례가 주식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식. 그래서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서 주식 얘기 나와 있죠. 이 주식도 뭐다?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에 보면 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배임죄에 착수가 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판례가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임죄가 안 돼요. 그것도 삭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삭제한 것은 이거 하나, 앞에 거 두 개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크러셔 사건에서 1번의 중간 부분 알아두시고 제일 출세 가능성이 높은 1번의 2번 알아두시고 3번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